재판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과 문영배 권한대행의 어떤 설전이 벌어졌던 저 내용, 거기에서 등장한 인물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이 오늘 증인 3명 중에 1명으로 출석을 합니다. 어제도 홍장원 차장이 말이 바뀌었다는 점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신빙성이 또 어긋나는 게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이 또 바뀌었는지 짚기 전에 오락가락했던 홍장원 전 차장의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적자료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여유 있게 적었던 부분이 아니라 당시 구청원장 방한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네. 22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상황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차례 홍 전 차장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공터에서 끄적였던 게 아니라 직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전화를 통해 작성한 거다. 혼동이 있었다. 설명, 인정을 했는데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술이 또 어긋난 부분이 발견이 된 겁니다. 국정원 CCTV와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대조를 해봤더니 밤 10시 46분 여인영 전 사령관과의 첫 통화가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청 집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국정원 CCTV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과 첫 통화 이전에 이미 집무실에서 공관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3분 뒤인 첫 통화 때는 집무실이 아니라 본청이 아니라 공관에 있었던 것이 화면으로 잡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인영 전 사령과의 두 번째 통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체포조 명단을 부르겠다라고 여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그 두 번째 통화에서도 홍 전 차장은 공관 공터에서 바로 거기에서 메모지를 작성했다 이렇게 최초 진술을 했었는데 CCTV 보니까 그 당시 공터가 아니었고 본청 내부로 이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적인 오류들 그리고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엇갈림 때문에 지금 여당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장소조차 특정을 하지 못할 거면 홍 전 차장이 하고 있는 진술들 다 신빙성이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의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기도 하고요. 또 왜곡되기도 하는데 왜곡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정황들이 중요한 거죠. 사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시점 몇 시 몇 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적었느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만 이 탄핵 재판이 갖는 무게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뢰성과 신빙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나와서 다시 증언을 하게 될 텐데 본인의 기억이 일부 틀렸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시간과 정황 이런 것들을 다시 정제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누구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서 또는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들과 헌법재판소장 나와서 직접 한 이야기들과 정말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명단을 불러주고 했다고 하잖아요. 다 대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우리가 지금 홍장원 메모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홍장원 메모라고 하면 여기에 적혀 있는 글이 홍장원 씨가 쓴 글이 아니에요. 보좌관이 썼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가필한 거 그렇다면 뭐 가필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러면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좌관이 들은 게 아니니까 보좌관은 홍장원 씨로부터 들었거나 뭐 원본이 있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본이 어디 있느냐? 이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제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실제 존재하고 이 내용이 이것과 지금 존재하는 문건과 내용이 같다면 그나마 약간의 증명력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문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건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문건은 언제 작성했느냐 했는데 말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문건이 없는 상태에서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공터에서 했다, 두 번째는 집무실에서 했다 하는데 우리가 통상 시간적으로는 좀 약간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해보면 네. 등장하는 이론인데, 그러나 어디서 작성했는지, 책상에서 작성했는지, 공터에서 작성했는지, 길 가다가 작성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극히 불가능해요. 네. 10년 전의 일도 아니고 네.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맞습니다.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하고 자기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주위가 걸어가다가 작성했는지 저 국정원장 공간으로 가는 공터에서 작성했는지 방에서 작성했는지 그걸 모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주장을 하다가 근거를 대니까 말이 달라져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 원본이 없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든 이 새로운 문서 자체가 자신의 상상이나 자신의 주장, 창작 또는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불러준 내용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증명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계속 말을 바꾸면서 그것이 뭐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법적인 측면에서 수사상의 논리칙과 경험칙에 굉장히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원 씨는 위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개인의 의견이십니다만 어쨌든 네, 네. 특히나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저희가 아까 타임라인 보여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통화 저 부분입니다. 지금 한 차례 진술이 잘못됐던 것이 원래는 공터에서 바로 그 체포조 14명에서 5명의 면단을 작성했다라고 홍장원 전 차장이 처음에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틀렸다. 11시 6분 집무실에서 작성했다라고 번복을 했죠. 그런데 그 공터에 대한 10시 58분 진술 그 장소 역시 틀렸다라고 CCTV를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체포조 명단이 있다. 그 얘기를 처음 했던 그 전화를 받았던 공터 장소도 사실은 공터가 아니라 본청 내부였다. 이런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채고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그런 정황, 그 메모를 했던 그 당시 상황 자체를 잊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측의 유리한 증언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아요. 예? 그거는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홍장원 차장에서 핵심은요, 제가 볼 때는 그 뭐 위치나 뭐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통화가 있었느냐, 통화의 내용이 뭐냐 이건데 본인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게 좀 헷갈리는 얘기를 했다 그래도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증언들이나 이것들이 다수가 존재하잖아요. 예? 지금 조지호 총장이라든가 실전 병력에 투입됐던 어떤 중간 간부라든가 이런 데들에 보면은 저거 일맥상통하고 저 그 내용이 실제한다는 거를 입증해 줄 만한 다른 증인들이 존재하는데 요게 일부 본인이 내용도 아니고 거기 본인이 행위에 있어서 잘 기억을 못하거나 그거를 좀 약간 다르게 틀리게 얘기해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전체가 탄핵된다는 말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근데 그 내용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증언도 하고 있고 증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좀 자세한 진술에 있어서 틀린 부분. 방첩사령관 명단을 불러줬다는 방첩사령관이 나는 불러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들었다고 하면서 문건을 내니까 그러면 이 문건이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문건을 내놓은 사람은 이걸 기억을 못하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자기 자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게 가짜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게 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다른 진술 조서나 다른 증거들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통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내용이 뭐냐에 있어서 그 내용의 맥락은 다른 증언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맞는 진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요.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차장이에요. 스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평생 정보맨이 그걸 기억 못합니까? 저 같은 사람도 기억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정도는 항상 기억이 기본인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실이 너무나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부분에 대해서 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측의 유리한 증언들은 불리한 증언에서 다 모른다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그걸 좀 이제 아셨으면 헌법재판소 좋겠습니다.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다시 한번 출석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건 또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잘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증인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도 나오기로 해 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조현서 변호사님, 이 지금 조지호 청장의 통화가 6차례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증언이 아마 오늘 헌재 심판에서 나올 전망이죠? 가장 중요한 증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고, 그것도 횟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6차례나 받았고, 그리고 지금 앞서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과 같이 체포 인원에 대한 것도 전달받았다라는 진술을 이미 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검찰 조사에서 했던 그 진술 자체를 이번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앞선 증인들의 그런 신문 상황을 상태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 차라리 진술을 하지 않으면 알았지 다른 진술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뭐 형사재판과 관련되었으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전혀 다른 진술을 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만약 그 과거 조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마 치명적인 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